그럼 본격적으로 4단원 비와 비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수학책 72, 73쪽 배울 내용에 대해서 그림으로 간단히 안내가 되어 있고, 수학 익힘책에서 공부하기 전에 짚어봤던 것처럼 비와 비율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5학년 때 배웠던 거, 교칙과 대응단원, 약분과 통분단원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울 내용을 보면 비와 비율에서 첫 번째 배우는 내용은 어떤 두 수가 있을 때 그 크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누가 더 커요? 이런 거 말고 비와 비율과 관련해서 크기 비교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볼 거예요. 그 다음에 비와 비율은 어떻게 나타낼지 나타내는 방법. 마지막으로 대체 이거 왜 배우냐? 일상생활에서 쓰임새. 마지막으로 배워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4단원 첫 시간 수학책 74쪽을 볼게요. 네, 처음 내용은 두 수를 비교해 볼 거예요. 비교.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 문제 활동 1번 보겠습니다. 중기내 학교에서 알뜰 시장을 열기로 했다. 6학년 친구들이 자 봅시다. 준비하는 사람 6명, 그 다음에 판매하는 사람 3명으로 하나의 모둠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준비하는 사람 수와 비교 대상이 나오죠? 판매하는 사람 수를 비교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요? 비교해 보라고 했으니까 그 비교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비교를 하면 좋을지 먼저 첫 번째,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뭘로 비교해보자? 뺄셈으로 비교해보자라고 했어요. 준비하는 사람 수는 6명이고 판매하는 사람 수는 3명이에요. 이 두 수를 뺄셈으로 비교해보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준비하는 사람 수에서 판매하는 사람 수를 빼면 3명이 남죠. 뺄셈으로 비교해보라면서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직 식으로 써보라고 하지 않으니까 말로 정리를 해볼게요. 비교해보라고 하니까. 준비하는 사람 수는 준비자라고 할게요. 준비자는 준비자는 판매자보다 몇 명 더 많아요? 그쵸. 기준을 준비하는 자라고 했을 때 판매하는 사람보다 3명 더 많다라고 말할 수 있죠. 반대로 판매하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보면 판매자는 준비자보다 어때요? 6명에서 3명. 3명 더 적죠. 뺄셈으로 비교하면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나눗셈으로 비교를 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죠. 어떤 두 수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뺄셈으로 비교한다. 두 번째, 나눗셈으로 비교할 수 있다 예요. 뺄셈과 달리 나눗셈으로 비교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봅시다. 준비하는 사람 수는 판매하는 사람 수, 기준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먼저 볼게요. 준비자는 판매자의 어때요? 3에서 6 나눗셈으로 비교해보면 3에다가 2배를 해줘야, 즉 판매자 사람 수에다가 2배를 해줘야 준비하는 사람 수가 되죠. 준비자는 판매자의 2배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이번에는 판매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판매자의 수, 판매자는
준비하는 사람 수인 준비자에 어때요? 얘는 거꾸로 보는 거죠. 기준이 바뀌어서 6에서 3으로 갔어요. 그럼 나누기 2 한 거죠. 그럼 나누기 2다 이라고 쓰지 않아요. 2배이다. 나누기 2를 배의 의미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이거를 2분의 1배라고 우리는 쓸 수 있다는 걸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판매자는 준비자의 나누기 2다 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수학적으로 바꾸면 2분의 1배이다.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이다. 6 나누기 2는 3.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본 걸 활동 2번 수학제 75쪽에다가 표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왜냐? 대응 관계를 찾아서 이걸 뭐 하기 위해서? 식으로도 나타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표를 보면 이번에는 모든 수에 따른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에 맞게 표를 완성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준비하는 사람 수 6명과 판매하는 수 3명이 한 모듬인 거예요. 그럼 모듬이 1개 만들어질 때 그 숫자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모듬이 2개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저 준비하는 사람 수 6에다가 한 모듬이 더 있으니까 하나 더 늘어나게 되고 판매하는 사람 수도 한 모듬일 때는 3명이지만 두 모듬일 때는 3명이 더해져서 6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준비하는 사람 수 모듬이 3개일 때는 18명. 그쵸? 6명씩 3모듬이 되는 거니까 6, 3, 18. 판매하는 사람 수는 어떻게 될까요? 한 모듬에 3명씩인데 모듬이 몇 개가 됐어요? 3모듬이죠? 3, 3은 9.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 수는 모듬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당연히 6명씩 똑같이 늘어나고 판매하는 사람 수는 모듬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3명씩 똑같이 늘어나는 거죠. 12, 15. 제가 보았나요? 그랬을 때 이 표를 보고 뭘 얘기해보자. 모듬 수에 따른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뺄셈으로 비교해보세요. 다음 질문은 똑같은데 나눗셈으로 비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수에 따라 준비하는 사람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요? 모든 수가 준비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 수. 모든 수에 따라서 준비하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면 판매하는 사람 수보다 항상 똑같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뺄셈으로 비교해보기 위해서 모듬이 늘어날 때마다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 관계를 봤더니 준비하는 사람 수에서 항상 3을 빼면 판매하는 사람 수가 됩니까? 그러진 않죠. 그래서 항상이란 말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서로 비교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준비하는 사람 수는 판매하는 사람보다 보면은 3명, 6명, 9명, 12명, 15명 이런 식으로 각각 다 다르죠. 그래서 각각 3명, 6명, 9명, 12명, 15명이 더 많습니다.
라고 쓸 수밖에 없죠. 둘 관계를 보면 3명이 더 많고 6명이 더 많고 9명이 더 많고 12명이면 15명이 많고. 그러고 이제 뭘로 바꾸면 기준을 판매하는 사람 수로 보면 거꾸로가 되겠죠? 판매하는 사람 수는 준비하는 사람 수보다 반대니까 3명, 6명, 9명, 12명, 15명이 더 적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나눗셈으로 비교해보자 라고 했어요. 나눗셈. 네, 모든 수에 따라서 준비하는 사람 수는 판매하는 사람 수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나눗셈. 3, 6. 3이 6. 2배 하면 준비하는 사람 수죠. 6에 12. 준비하는 사람 수에 2배 하면, 판매하는 사람 수에 2배 하면 준비하는 사람 수. 6이 12. 9에다가 또 2배 하면 준비하는 사람 수인 18. 12에다 또 2배를 하면 준비하는 사람 수인 24. 판매하는 사람 수 15에다 또 2배를 하면 준비하는 사람 수 30. 뺄셈으로 비교하는 것과 달리 나눗셈으로 비교하면 두 항목에 대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게 있네요. 얘는 이제 항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네. 그쵸? 그래서 써보면 준비하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먼저 했을 때 준비하는 사람 수는 판매하는 사람 수의 항상 몇 배입니까? 2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반대로 판매하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면 판매하는 사람 수는 준비하는 사람 수의 이렇게 했을 때 2배니까 거꾸로 가면 나누기 2죠. 이 나누기를 배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죠. 어떻게?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 배라고 표현할 수 있다. 판매하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준비하는 사람 수를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똑같으니까 2분의 1 배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관계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뺄셈으로 하나는 나눗셈의 형태로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걸 방금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뺄셈으로 비교하는 것과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까 선생님이 항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없다 얘기했었는데 기억해요? 그래서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에는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의 관계가 변하죠. 즉 모둠 하나일 때는 3명이 더 많고요. 판매하는 사람 수보다 준비하는 사람 수가 2개일 땐 6명이 많고요. 9명이 많고요. 12명이 많고요. 15명이 많아요. 이렇게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에는 관계가 변해요. 반대로 나눗셈으로 비교했을 경우에는 어땠나요? 준비하는 사람 수는 판매하는 사람 수의 항상 2배, 2배였죠. 3이 6, 6이 12. 거꾸로 준비하는 사람 수, 판매하는 사람 수는 준비하는 사람 수를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였었죠, 항상. 그래서 이 관계가 2배고 2분의 1배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어떤 수를 비교할 때는 하나는 뺄셈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비교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뺄셈으로 비교하는 경우에는 관계가 변하지만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경우에는 항상 똑같아. 관계가 변하지 않는 걸 확인을 해봤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뺄셈으로 비교하는 걸 비교에도 종류가 있는데 얘를
이거. 절대적 비교라고 해요. 뺄셈으로 비교하는 경우 절대적으로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건 뭐 어떤 거에 몇 배이냐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는 둘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라고 해서 상대적 비교라고 해요. 어려운 용어니까 외우거나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비교 방법에는 이렇게 뺄셈과 나눗셈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이 비교하는 상황 차이를 찾아볼 수 있으면 되겠어요. 활동 3번으로 연습을 해볼까요? 활동 3번 보면 높이가 300cm인 나무가 있어요. 근데 어느 시각에 이 나무의 그림자 길이를 재어봤더니 100cm예요. 그래서 두량, 나무 높이와 그림자 길이를 비교해 봅시다. 먼저 나무 높이와 그림자 길이만큼 각각 색칠을 해보면 나무 높이는 300cm. 그러니까 다 색칠하면 되겠죠? 두 번째, 그림자의 길이는 100cm. 그래서 300과 100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 하나, 절대적 비교를 하는 뺄셈. 상대적 비교를 하는 나눗셈. 그래서 차이가 얼마가 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나눗셈은 몇 배이다 상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써볼까요? 나무 높이와 그림자의 길이. 나무 높이를 기준으로 하면 먼저 뺄셈으로 비교해 보실 경우 나무 높이는 그림자 길이보다 300과 100 뺄셈 차이가 얼마예요? 200 나죠? 나무 높이가 그림자의 높이보다 200cm 더 깁니다. 혹은 반대로 쓸 수 있죠. 누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림자 길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림자 길이는 나무 높이보다 200cm 더 깁니다가 아니라 짧습니다. 이게 뺄셈으로 비교하는 거. 두 번째는 나눗셈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셋째로 나눠봐야죠. 300과 100. 나무 높이, 그림자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나무 높이를 기준으로 먼저 했을 때 두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무 높이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나무 높이는 글씨 좀 예쁘게 써야 되는데, 그림자 길이의 몇 배입니까? 100, 300. 3배이죠? 3배이다. 그래서 그림자 길이에다가 3배를 하면 나무 높이가 되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 써보면 그림자 길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림자 길이는 나무 높이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100이라는 숫자는 300을 어떻게 한 거와 똑같습니까? 나누기 3한 거랑 똑같잖아요. 이 나누기 3을 배의 형태로 고치면 3개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 3분의 1배라고 쓸 수 있다라고 했죠. 나무 높이의 3분의 1배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비교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뺄셈, 나눗셈. 뺄셈으로 비교하는 게 절대적 비교 방법.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게 상대적 비교 방법. 어느 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두 양의 관계 중에 누구를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냐에 따라서 3배이다 라고 할 수 있고 3분의 1배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면